망상층은 90%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망상층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더 얘기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키워드 자체가 중요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피하 조직은 여성의 이제 곡선미를 연출하는 곳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한다거나 체온을 보호한다거나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을 피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피부 부속기관, 한선, 피지선, 손톱, 발톱, 털에 해당이 되고, 피지선은 피부의 망상층에 존재한다. 그다음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이제 T존이라고 하죠. 이마, 코, 턱 밑에도 막 여드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있다면 우리가 미끄러워서 뭘 잡거나 걸어 다닐 때 넘어질 수도 있죠.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방지해준다. 근데 이게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선크림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부막을 형성을 해서 그걸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먼지라던가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피지로 막아주는 거죠. 만약 과다 분비 시에는 지성 피부가 되는 거고,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피부가 되기가 쉽죠. 모공도 커지고, 일반 성인의 하루 피지 분비량은 2g. 한선, 땀샘이라고 하죠. 땀이 나는 곳이에요. 한선이라는 곳은. 여기에는 에크린선, 아포크린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에크린선은 소환선, 거의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손바닥, 발바닥, 머리, 얼굴 등에 많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작은 땀샘들이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아포크린선은 대한선인데 이거는 특수 부위에만 생기게 돼요. 겨드랑이, 유두, 음부, 성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울 때 유독 이제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것처럼, 에포크린선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아포크린선은 특수 부위에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백인보다 흑인에게 많고 동양인은 백인보다 적다고 하네요. 그럼 동양인이 많다는 뜻이겠죠? 독립피지선은 털과 관계없이 피지선이 존재하는 것. 전신에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피지선이 털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래요. 원래는 이제 털과 같이 피지선이 같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독립피지선은 그냥 피지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은 T존 부위, 없는 곳은 손바닥, 발바닥. 일반 성인의 하루 피지 분비량은 2g. 피부의 변성물에는 모발, 손톱, 발톱, 그러니까 피부의 그 외 부속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피부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적힌 거 말고도 보호 기능, 체온 조절 기능, 분비 기능, 괴설 기능, 감각 기능, 흡수 기능, 면역 기능, 저장 기능, 비타민 D 생성 기능, 호흡 기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근데 그냥 이 기능의 이름대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을 보호하는 거니까 보호 기능이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 조절 기능을 하게 되고, 감각 기능은 통각, 촉각, 온각, 냉각의 순서대로 분포도가 이제 통총 냉온으로 기억을 하시면 문제에서 가장 분포도가 많은 것은, 적은 것은 나왔을 때 통촉 냉온으로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비, 배설작용, 땀을 배출한다거나 이런 작용이고요. 흡수작용은 이물질 침투를 막고 선택적으로 이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좋은 화장품이나 우리 이런 걸 바를 때 그 피부가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 흡수 기능을 얘기하고, 재생 기능은 28일 기준으로 각질이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SPF,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시간의 지속력과
피부 보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고 모공이 넓고 또 표피가 거칠고 이제 두껍죠. 번들거림이 심하고 화장이 잘 받지 않고 화장도 빨리 지워지죠. 그다음에 여드름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안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유전도 있고, 남성 호르몬의 과잉 분비나 스트레스, 변비, 음식물, 지방,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면 또 이렇게 유분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성 피부가 될 수가 있겠죠. 손질할 때는 수렴 화장수인 아스트린젠트를 사용하여 세안을 청결히 한다. 무유성 크림, 바니싱 크림. 지성 피부는 바니싱 크림을 사용한다. 무유성, 기름기가 없는 크림이죠. 바니싱 크림. 다음에 중성 피부, 가장 이상적인 피부고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면서 표면이 촉촉합니다. 피지 분비량이 적당하고 그냥 뭐든지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질할 때도 지금을 유지하는 거죠. 유수분 공급을 잘 그냥 더 이상 건조하지도 더 이상 번들거리지도 않게 마사지와 팩을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복합성 피부는 두 가지 이상의 피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T존은 지성이고 U존은 건성이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피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복합성 피부입니다. 민감성 피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물질에 대한 반응이 있죠. 뭘 썼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민감한 피부를 민감성 피부라고 하죠. 노화 피부, 피부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표피가 위축되어 얇게 되므로 탄성 섬유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계절에 따른 피부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봄에는 여드름 뾰루지가 많이 나오고 자외선에 쉽게 피부가 그을린다. 오히려 여름보다 이런 환절기가 피부가 더 손상이 크니까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기미 주근깨가 짙어지기도 한다. 팩은 레몬팩을 해주시면 좋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피지 분비량이 많으면서 해수욕이나 선탠으로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끈거리기 때문에 진정을 해주셔야겠죠. 감자팩이라던가 해초팩, 알로에팩 이런 걸로 진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피부 노화가 촉진되는 시기다. 원래 지금 이때가 지금 가을이니까 오히려 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데 밤에는 또 쌀쌀하고 이럴 때 피부 정말 관리 잘 하셔야지 노화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 관리 잘 해주시기 위해서는 오이팩, 핫팩 이런 거 해주시래요. 자,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혈액순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계란, 여기 말하는 계란 노른자팩이라던가 진주 모델링팩이라던가 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가 있는 팩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피부 장애에는 원발진과 속발진이 있는데 원발진이나 속발진 둘 중에 하나는 꼭 다 외워주셔야 골라내는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발진은 건강한 피부에서 발생하고 반점, 무슨 반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진, 여드름, 결절, 종양, 팽진, 부풀었다, 팽진이 됐다, 가려워서 우리가 막 긁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기 물렸을 때 보면 부풀잖아요. 피부가. 그게 팽창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팽진. 그다음에 수포, 소수포, 내수포가 있긴 한데 물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포, 여드름에서 볼 수 있는 염증인데 여드름 생기면 아직 덜 익었네 하면서 골마있는 증상을 말하죠. 그게 원발진에 해당이 되는 것들. 포로 끝나는 것은 이제 원발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속발진은 외적 변화예요. 인설, 가피, 상흔, 반흔, 궤양, 위축, 착색. 이제 이 글씨를 읽어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왠지 다 알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인설, 비듬, 가피, 딱쟁이를 가피라고 하죠. 태선화는 이것도 이제 속발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써있진 않는데 그거는 굳은 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선화라는 것은 굳은 살이고요. 상흔 반흔은 이미 이제
우리가 다치고 나면 어느 정도 깊은 상처는 저 흉 터지겠네 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상흔 또는 반흔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궤양, 위궤양 같은 거, 위축. 말 그대로 피부가 위축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색, 색소 침착을 말합니다. 자, 피부와 광선,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은 피부가 우리가 자외선을 쬐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노화 촉진이 되기 때문에 피부와 광선,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장점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렇지만 단점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죠. 노화가 빨리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일광 화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여기로 넘어가시고 피부 면역을 보시면은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어요. 선천성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외우기 쉽지 않아요. 원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생긴 면역인 게 선천성 면역이고, 후천성 면역은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데 예방주사에 해당이 되겠죠. 피부 노화의 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노화, 광노화, 이것도 굉장히 설명하면 긴데 여기서 간단하게 생리적 노화로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가 된 것은 자연 노화고요. 광노화는 햇빛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생긴 노화예요. 이거 양쪽으로 비교되는 것이 있긴 한데, 광노화는 피부 두께가 오히려 두꺼워지고요. 과도하게 착색이 됐고 피부암을 발생을 시켜요. 그 다음에 탄력이 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콜라겐 변성이 오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고, 광노화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그냥 자연 노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표피 두께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이제 감소되었기 때문에 노화가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된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성백해지고, 그 다음에 모발이 빠지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죠. 그 다음 화장품, 비누 원료와 화장품 비누의 조건. 비누는 수산화 나트륨 NaOH 이 원료고요. 알코올에 녹는다. 수산화 칼륨. 이 원료 두 가지가 비누 원료라는 거 알아두시고, 화장 비누의 조건이 있는데 기포성, 자극성, 완전성, 용해성. 이해하시겠죠? 기포는 거품이고, 자극은 저자극이어야 되고, 완전성은 물에 묻어도 우리 비누가 흐트러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딱딱하게 이제 형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완전성. 그리고 냉수나 온탕에 잘 풀려야 되는 것은 용해, 섞인다는 뜻이죠. 화장수 원료와 종류. 화장수 원료는 알코올, 글리세린, 붕산, 과산화수소. 알코올, 글리세린, 붕산, 과산화수소.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둘 건 알코올은 10% 전후. 알코올은 10% 전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화장수 종류에는 수렴 화장수와 유연 화장수가 있는데요. 수렴 화장수는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모공 수축을 해주고 지성 피부에 적당해서 스킨로션, 스킨토닉, 아스트리젠트 이런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산뜻하게 해주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날려준단 말이에요. 이 원료 여기 써있네요. 붕산, 구연산, 백반, 알코올, 수분제, 물. 그 다음에 유연 화장수는 알칼리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연,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죠. 거친 피부, 건성 피부, 노화 피부 이런데 사용 후에 크림을 닦아내듯이 사용합니다. 알칼리 화장수는 pH 7 이상의 화장수를 말하며 벨주수라고 하는데 피부 흡수 및 청정 작용에 우수하다고 되어 있네요. 크림의 종류. 골드크림은 마사지용 크림이다. 유성이 많아서 피부에 대한 친화력이 강하다. 골드크림은 마사지 크림입니다.
클렌징 크림은 모공 속의 때나 먼지를 제거한다. 피부 청결이 목적이다. 클렌징 크림의 조건: 기름기가 없이 깨끗하게 지워져야 하고요. 피부에는 흡수되지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흡수되면 모공 속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해요. 체온에 의해서 액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만한 표백작용을. 모발의 특징은 케라틴이라는 경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에 0.3에서 0.35mm 자랍니다. pH는 5.0 전후예요. 4에서 6이라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수명은 4년에서 5년이고요. 속눈썹의 일반적인 수명은 2개월에서 3개월. 두발의 신축성은 20%에서 50%. 모발 성장기, 발생기, 신장기, 휴지기, 탈락기를 거쳐서 계속 머리카락이 빠지고 생기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요. 낮보다는 밤에, 가을과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밤에, 봄과 여름에 성장이 빨리 됩니다. 모발에 이제 관계되는 영양소들을 한번 살펴본데요. 이거는 이제 비타민 종류는 조금은 외워두셔야지만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 모발이 건조해지고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야맹증, 각막증, 피부 건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A고, 비타민 B, 비듬 방지, 비타민 B는 비듬 방지. 비타민 C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피부를 희게 하는 원인, 기미, 모발의 구조를 보시면 표피, 피질, 수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깊숙이 이제 들어가면 모근, 모낭, 모유두가 있고요. 모관은 이제 겉에 제일 있는 것은 표피, 큐티클이라고도 하고요. 피질, 이제 거의 염색이 되면 이 피질에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모발 색을 형성하는 곳이 피질입니다. 수질, 내부에 기포가 있다. 각질, 비듬이나 때가 있는 부분. 모근은 모낭에서 쌓여져 있는데요. 모낭이 이제 동그랗게 생겨 있겠죠? 주머니 낭자니까 털주머니로 쌓여져 있고, 모근은 모유두, 여기가 이제 영양 공급을 하는 곳인데 혈관과 신경이 있습니다. 모낭은 모근을 둘러싼 부분, 모공, 피부에 털이 나는 부분. 모발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형 탈모증은 이제 읽어보시면 동그란 모양으로 털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발성 탈모증은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여자들에게 많으면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닦거나 묶을 때 이제 결발성이 생깁니다. 비강성은 비듬이 많은 사람, 증후성 탈모균, 지루성 탈모증,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탈모의 원인은 혈액순환이 부족하고 적당한 자극 결핍이 되고, 감염성 피부질환, 그리고 비듬이 많고 영양실조, 두발을 지나치게 닦거나 묻는 경우에 머리가 많이 빠진대요. 탈모 방지를 위해 두발 관리는 장기적인 수면 장애가 없도록 한다. 두피와 두발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샴푸 후에 두피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탈모 방지를 하면 됩니다.